고려 말 나라의 기강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권문세족의 횡포, 왜구와 홍건적의 침입, 무능한 왕실. 백성들은 지쳤고 나라엔 새로운 질서가 필요했죠. 그때 등장한 인물, 바로 이성계. 그리고 그의 곁에는 개혁가 정도전이 있었습니다. 1388년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을 단행하며 역사의 물줄기를 바꿉니다. 명나라 정벌 명령을 거부하고 돌아온 그날부터 고려는 조선으로 나아가는 길을 걷게 되죠. 조선을 만든 사람들은 단순한 왕조 교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꾼 건 이념, 제도, 그리고 사람. 그 중심에 있던 철학이 바로 성리학입니다. 성리학은 우주의 원리를 이로 인간의 욕망을 기로 설명하며 도덕과 예절, 수양을 강조하는 철학이죠. 불교 중심이던 고려에서 조선은 유교, 특히 성리학을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삼습니다. 조선을 이끈 왕들을 순서대로 기억해 볼까요? 태조 이성계 1392년 조선 건국. 태종 이방원 1400년 왕권 강화, 육조직계제 시행. 세종대왕 1418년 문화과학 황금기, 훈민정음 창제. 성종 1469년 경국대전 완성, 사림등용 본격화. 여기서 중요한 제도가 나옵니다. 바로 육조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 육조직계제는 태종이 시행한 제도로 왕이 행정기관인 육조를 직접 지휘하며 왕권을 강화한 체제입니다. 반면 의정부 서사제는 정도전이 설계하고 태조에서 정종대에 시행되었으며 의정부가 육조를 통제하고 왕은 최종 승인만 하는, 즉 신하 중심의 통치 시스템이죠. 이처럼 조선 전기는 왕권과 신권의 균형을 놓고 정치가 흔들리던 시기였습니다. 조선은 법으로 통치하는 나라였습니다. 바로 경국대전. 성종 때 완성된 이 법전은 오늘날의 헌법처럼 정치, 경제, 사회의 기준이 되는 국가 운영 매뉴얼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조선은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로 과거제를 운영했죠. 문과 성리학 기반의 정치 관료 선발, 무과 무관, 잡과 기술직 관료. 과거는 양반만 보는 시험이 아니라 신분 상승의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양반 중심의 시험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세종은 백성의 삶도 바꾸고자 했습니다. 그가 만든 책이 바로 농사직설. 백성들의 실제 농사 경험을 바탕으로 한 농법서로 현장감 넘치는 실용지식이 담겼습니다. 그 외에도 세종시대엔 놀라운 과학기구들이 만들어졌죠. 혼천의 천체의 위치를 관측하는 기구, 자경루, 자동물시계, 앙부일구, 해시계, 치구기,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기. 그리고 세종의 가장 위대한 업적, 바로 훈민정음 창제 1443년, 반포 1446년입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훈민정음은 어려운 한자를 몰라도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한 세계적인 문자 혁명이었죠. 이 시기 조선의 외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세종은 1419년 왜구에 소굴이던 스시마섬 대마도를 정벌합니다. 이를 기해동정이라 하며 이후 개해약조 1443년을 통해 일본과의 합법교역을 시작하더 개해약조는 대마도주에게 연간 50척의 일본 배만 조선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가한 조약으로 왜구의 침입을 줄이고 평화적 무역을 장려했습니다. 이제 조선 사회를 들여다볼까요? 조선의 상업활동은 시전이라는 국가 허가 상점이 중심이었습니다. 이들은 금난 정권이라는 독점권을 가지고 중소상인의 활동을 제한했죠. 이 특권은 훗날 정조가 신의 통공을 통해 폐지하게 됩니다. 세금 제도도 알아봐야겠죠. 초기엔 공납이라 하여 백성들이 특산물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하지만 공납은 부패와 횡포의 온상이었습니다. 이를 개혁한 것이 바로 대동법 1608년 광해군, 곡물을 쌀 3배, 동전 등 일정한 양의 토산물로 통일, 납세 단위를 호, 토지, 결당 기준으로 변경, 전국 확대는 숙종 시기.
마지막으로 조선의 토지제도도 짚고 넘어가야죠. 역분전 고려 태조가 공신에게 준 토지, 공로기준, 세습가능. 과전법 고려 말 신진 사대부에게 지급세습X. 직전법 조선 세조 때 현직 관료에게만 지급, 퇴직하면 반납. 핵심은 이겁니다. 조선은 공전 개념, 즉 국가가 땅의 소유자라는 원칙 아래 토지를 통해 관료를 통제했습니다. 오늘 배운 조선 전기 그 핵심은 이념, 질서, 법치의 확립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이상과 부딪히죠. 도덕을 중시한 살림, 권력을 쥔 훈구. 이들의 충돌은 상하로 이어졌습니다. 무오사화 1498년 김종직이 세조를 비판한 조의제문이 문제되어 연산군 때 살인이 대거 숙청됨 김일손 등 희생됨. 갑자사화 1504년 연산군이 생모 패비윤 씨의 사건을 알게 된 뒤 관련 신하들을 보복하며 대규모 숙청이 일어나 기묘사화 1519년 조광조가 중종의 신임을 받아 급진 개혁을 추진했으나 훈구 세력의 반발로 숙청된 현량과 위훈 삭제 등이 문제됨. 을사사화 1545년 명종 즉위 후 외척간 권력투쟁, 윤임대 윤원형으로 사림이 피해를 입음. 비극이지만 그 속에서 사림은 향약과 서원을 통해 성리학적 이상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대비한다면 이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조선 전기 수능 고난도 대비 포인트 정리. 한양 천도와 도성 체계. 태조 이성계는 한양을 조선의 수도로 정하고 도성을 축조했습니다. 도성은 궁궐을 중심으로 좌묘오사, 왼쪽엔 종묘, 오른쪽엔 사직을 배치하고 사대문, 흥인지문, 돈이문, 숙정문, 숭례문으로 구성된 방어 및 행정체계를 갖췄습니다. 집현전 세종 때 설치된 학문 연구기관으로 젊은 유학자들을 중심으로 훈민정음 창제, 농서의서 편찬, 과학기구 개발 등 문화 황금기의 중심이었습니다. 의창 상평창 흉년이나 기근에 대비해 곡식을 저장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생필품의 가격을 조절하는 기관으로 백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 조선의 대표적 복지제도입니다. 호패법, 태종이 시행한 제도로 성인 남자가 호패, 이름, 본관, 연령 등이 적힌 나무패를 소지하게 하여 인구 파악 및 군역 부과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 했습니다. 양전사업, 태종 시기부터 실시된 전국 토지 측량 사업으로 이를 통해 정확한 조세 부과와 공정한 수치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군사제도 중앙에는 5위, 중앙군 조직, 지방에는 진관체제, 지역방어 중심의 군사 조직을 두어 국방을 체계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외교문서, 조선은 명과의 4대 외교에서 표전문이라는 공식 외교문서를 사용하였고 여진 및 일본과는 회유와 교역을 병행하는 교린 외교를 전개했습니다. 의약서, 농서, 세종 때 향약집성방, 약재 지침서, 의방유치, 의학백과, 금양잡록, 농업기술서 등 백성의 삶에 밀접한 실용서를 편찬해 생활의 질을 높였습니다. 기타 인물 하륜 태종의 정치적 조언자, 의정부 중심 운영체제 강화에 기여. 황희 세종의 명제상, 청렴과 합리성의 상징. 맹사성 세종 시기 충신으로 온건한 개혁과 풍속교화에 힘씀. 장영실 과학기술자 출신으로 자경루, 치국이 등 제작. 이 모든 흐름이 연결되면 조선 전기는 암기가 아니라 이해로 다가옵니다. 수능에서 자주 출제되는 이 시기의 핵심 키워드들, 오늘 영상으로 탄탄하게 정리됐나요? 지금까지 타임키퍼였습니다. 다음 화는 조선 후기, 신분의 균열과 세도 정치의 암흑기 편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